라디오 사연 드라마 재혼한 아내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그리고 이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선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조용한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병으로 떠난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혼자 밥을 차려 혼자 먹고 저녁이면 텅 빈 그릇 소리만 크게 울리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딸은 도시에서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고 저는 괜찮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괜찮다고 말할수록 괜찮지 않다는 걸 더 또렷이 알게 되더군요. 그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 공지가 붙었습니다. 늦게 배우면 더 깊어진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첫 수업에 나가보니 제 또래 분들이 서너 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환하게 웃는 분, 김미정 씨가 있었습니다. 옆자리 비었나요? 라며 묻던 그 한마디에 오래 굳어있던 제 마음이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즐거웠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서 따끈한 칼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군대 이야기, 젊은 날의 실수와 후회까지. 그 사람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저는 오랜만에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목도리를 곧잘 정리해 주었고 저는 그의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는 문화센터에 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미정 씨, 나와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그 사람은 한참을 입술을 달싹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늦가을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자식들 귀에 들어가자 일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재혼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딸은 좀 더 부드러웠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급해요. 신중히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빈집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버티다 아이들을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내 엄마 떠나고 10해를 혼자 살았다. 이제야 겨우 사람 냄새난다. 내 남은 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밤이 깊어지자 마음 한쪽이 아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들이 아침 운동길에 저를 보면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늙어주책이지. 요즘 사기가 많대. 사람들 말이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라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소식통으로 통하는 최만수 씨. 그는 술김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호야, 그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예전에 큰일 있었던 집안 사람 같아.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정 씨가 가끔 멍하니 창을 보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오래 묵은 생각들. 어느 날은 그의 집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다 탁자 밑에 떨어진 흰 봉투를 주었습니다. 낡은 봉투에 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윤희. 제 젊은 날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부유했고 우리는 몰래 만나 서로의 이름을 노트 가장자리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집안의 반대로 산산이 찢겼습니다. 결국 윤희는 먼 도시로 떠났고 그 길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떠들었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었다면. 그러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삶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묻어둔 이름이 세월의 이마를 넘어 이렇게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 그날 공원 벤치에 놓아둔 편지 당신이 받았을까요? 첫 문장부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제 동생 미정이가 당신 곁을 가끔 지날 겁니다.
나를 대신해 당신이 혼자 울지 않게. 저는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윤희의 동생이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말하면 당신이 등을 돌릴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목젖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곁에 온 건 약속 때문이었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 마음이 먼저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옆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오래 굳어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기쁨의 끝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며칠 후 아들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분 집안 옛날에 땅 문제로 시끄러웠더군요. 아버지 첫사랑 집안이랑 얽힌 곳 아닙니까? 아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날 우리 집과 윤희의 집은 논두렁 경계 하나를 두고 긴 분쟁을 벌였습니다. 어른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그 상처가 우리 사이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의 말에 귀를 닫았고 제 자존심만 붙잡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때 제가 어른이었다면 이렇게 돌고 돌아 죄지은 마음으로 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미정 씨가 무심한 듯 내민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경도인 지장의 초기.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끔 당신 앞에서 멍해 보였지요? 사실은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당신 이름은 확실히 마음에 새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용기에는 여러 모양이 있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가장 두려운 걸 털어놓는 용기도 있다는 걸요.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려는 약속일 텐데 그의 기억이 제 이름을 잇는 날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기이하게도 답은 금방 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면 되지. 저는 수첩을 덮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름 대신 하루를 외우죠. 오늘 함께 웃은 것 내일 다시 읽어보기로 합시다. 하지만 집안은 아직 폭풍의 눈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기울어졌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말엔 그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죠. 우리는 네 식구가 한자리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가운데 너희에게 줄 건 이미 마음으로 나눠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나눌 수 없다. 남은 시간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빚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아세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상처는 이름을 갖는 순간 조금 덜 아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웃들도 변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던 최만수 씨가 제게 찾아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호야, 이건 내 죄다. 그 봉투 안에는 젊은 날 윤희가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가 공원 화장실에 간 사이 벤치 위 편지를 내가 가져갔다. 질투였어. 다들 내가 그 집안과 잘 되면 우리는 또 고개 숙여야 한다고들 했어. 나도 그 말을 핑계로 내 행복을 훔쳤다. 그때 저는 그를 붙잡고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살면서 누구나 어두운 날을 가지니까요. 대신 저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선호 씨, 우리의 봄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오는 봄이 더 깊다고 믿어요. 그 말은 뒤늦게 도착한 봄 햇살처럼 제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정 씨와 함께 오래전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함께 신문을 읽고 점심엔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적었습니다. 저녁엔 그날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날에도 소리는 남아있더군요. 그가 단어를 잊을 때면 저는 옆에서 첫 글자를 살짝 불러주었습니다. 미. 그러면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정.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서로의 입술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진실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봉투에는 제 젊은 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음으로 내린 결정을 글로 남겨둔 적이 있었습니다. 논 분쟁이 끝나고 얼마 후 저는 조용히 그 땅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오만과 제 부끄러움에 대한 늦은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그 내용을 읽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우리는 오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과거를 씻어내는 비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운동길에서 따뜻한 봄이네요 라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늘었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왕만두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드라마처럼 사시네요. 응원해요.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마음을 열어 보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마지막 시험을 남겨둡니다. 어느 오후 미정 씨가 제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제 얼굴을 한참 쓰다듬더니 아주 순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선호입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호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닿아 있는 온기라는 걸요. 그날 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내가 나를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 주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가을이 왔습니다. 벚나무 잎이 바람을 타고 눈처럼 떨어지던 날 미정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호 씨, 나 무서워요. 내 머릿속에서 소리가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의 손등에 제 손을 포개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임을 잊을 때 내가 다 외워줄게요. 당신의 좋아하던 국화차, 아침에 고르던 회색 스웨터, 내가 싫어하는 당근을 몰래 내 밥그릇에 옮겨놓는 장난까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잊어도 된다. 대신 오늘은 이걸 외워요. 오늘 행복했다.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첫사랑의 유언이, 동생의 용기가, 제 늦은 사과가, 아이들의 눈물과 이웃의 고백이 우리를 한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명절날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이웃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웃음은 긴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상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끝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제 무릎을 베고 눕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호 씨, 혹시 내가 다 잊어도 우리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겠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 쓰니까. 지워지면 또 쓰면 되고 잊으면 다시 기억하면 돼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사랑 노래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꺼뜨릴 수 없는 등불 같았습니다. 이제 사연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도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맨 위에는 늘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이름을 써봅니다. 미정. 글자가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내일도 쓸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늦게 오는 봄처럼 오래가고 잊혀질까 무서워 더 또렷해지는 빛이라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밤 라디오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청취자가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상처에도 이름이 있듯 용기에도 이름이 있고 사과에도 계절이 있으며 행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늦게 오는 것들은 대개 더 깊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한 사람의 늦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내일에도 작은 봄 한 줄기 불어오길 바랍니다.